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망의 29번 미적분 단답형 문항이 시작되죠. 그래서 4점짜리 문항이고, 이 문항에 대해서 분석 29번입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전체 30번 문항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 보입니다. 까다롭다라는 의미가 수학적으로 까다롭다라기보다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우리 30번보다 문항이 좀 더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는 많은 학생이 틀렸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상강함수의 어떤 극한하고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근사 정리를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멈춰두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출제 의도를 적어봤습니다. 출제 의도는 그러니까 삼각함수 극한이 출제 의도,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과정 바뀐데 이걸 알면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테일러 맥클로린 급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한번 미분 가능한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 무한번 미분 가능한 곡선이 있을 때 어떤 점 근방에 다항함수, 우리가 기존에 잘 알던 다항함수의 형태로 똑같이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정리예요. 다항식 근사, 엄청 유명한 정리거든요. 수학에서 그 와이어스트라스 근사 정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항식하고 일반적인 초월함수는 사실상 같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걔를 사용하게 되면은 초월함수인 상강함수,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도 세타가 0 근방에서는 다항함수랑 똑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그다음 불필요한 수기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학교 내용에서의 원주각과 중심각 내용이 들어가고, 역시나 AA 닮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정사각형 높이와 넓이, 우리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a 제곱, 이 공식 있죠? 그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얘를 지름으로 한다 했으니까 일단 지름이 기본적으로 2가 됩니다. 그죠? AB의 지름이 2가 된 상태고, 그래서 호 AB가 있는데 호 AB 위에 두 점 P하고 Q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PAB가 세트예요. PAB가 세트하고, 그다음에 QBA가 2세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두 선분의 교점을 R이라고 하자. 근데 AB 위에 점 S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R 위에, BR은 어디냐면 BR 위에 점 T, 그 다음 선분 AR 위에 점 U를 UT가 AB에 평행하도록 작도하고 얘가 정사각이 되도록 그릴 수가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드는 의문은 그렇게 되는 정사각형을 정말로 작도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그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작도를 할 수 있는지 작도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쨌든 AR, QR과 그 다음에 AQ, 호 A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F세타, 이 부분 F세타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넓이가 G세타라 했을 때 세타 곱하기 F세타 밑에 있는 이 도형 분의 G세타의 극한,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값을 구하라. P분의 Q. 그래서 P 플러스 Q 값을 구하라 이거거든요. 문제가 지금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일단 G세타가 찾기가 좀 어렵고 F세타도 우리가 기존에 아는 어떤 부채꼴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활꼴을 좀 나눠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좀 다른 용지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초월함수의 테일러 혹은 맥로린 급수 전개입니다. 테일러 급수 전개라는 것은 어떤 점이 있으면 그 근방으로, 맥로린 급수는 특히 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fx라는 녀석이 무한번 미분 가능한 초월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가정은 생략하고 그냥 쓸까요? 자, 적었습니다. 무한번 미분 가능한 a 근방의 초월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급수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시그마 n이 0서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무한급수로 수렴하거든요.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을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n 씁니다. n에 우리가 어떤 점 근방 a 근방이면 a 이렇게 되는 거고 x-a의 n제곱 얘를 쫙 풀어버리면 무한 다항식이거든요. 근데 그 꼬리 부분을 몇 개 제외해버리고 딱 뭐 우리가 원하는 차수로 딱 바꿔버리면 n차 형태의 다항식으로 지금 변화를 시킨 거예요. 다항식. 얘는 이제 다항식인 것이죠. 무한 다항식이죠. 다항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딱 들어볼 건데 증명은 그냥 그 평균값 정리를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n번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하면 어떤 테일러 꼬리라 해가지고 꼬리 부분만 남고 방식으로 정확하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오지브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특히 이제 이 A라는 녀석이 이제 테일러 급수 전개고 0인 근방에서를 살펴볼 것 같으면 A 대신에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제로로 0 근방에서 근데 이제 ln이나 로그 같은 경우는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1 근방으로 보통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얘를 빼버리면 빼기 0을 제외하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인, 코사인, EX 승 lnx만 한번 급수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sin x 급수 전개하게 되면 0일 때, n이 0일 때는 일단 0 팩토리얼 딱 정확하게 하실 수 없게요. 분의 f0 0번 미분이면 그냥 그대로 둔다는 얘기고 0 집어넣으면 sin 제로죠. sin 제로 어차피 0이고 x의 0승 이게 첫 번째 영항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n에 1 집어넣으면 1 팩토리얼에 f 프라임 1이 되니까 f 프라임이거든요. 그럼 코사인 x고 sin x에다가 0 집어넣고 x의 1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 팩토리얼 분의 이제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에 제로 집어넣고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3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의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풀어보면 얘는 사실상 필요가 없죠. 어차피 0, 사인 0은 0이니까 0이고 이 항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데 1팩의 코사인 제로는 1이고 x의 1승이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x로 표현되고 얘는 또 다 날아가죠. 이렇게 두 개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3팩의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에 1이 되고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론컨대 홀수승이 있거든요. 홀수. 이 1, 그러니까 뿔마로 가되 홀수일 때가 사인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5팩분의 1의 x의 5승 마이너스 7팩분의 1의 x의 7승 쓰면 쓸수록 더 가까이 근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sin x를 그냥 x로 봐도 무방하다. 필요하다면 sin x를 여기까지 인 다항함수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0 근방에서. 그래서 엄청 이제 다항식이 간결해지는 겁니다. sin x는 x로 봐도 된다. 뭐 생각해 보시면 sin x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0 근방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를 확대를 쫙 해서 보게 되면은 얘는 그냥 직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0 근방에서 y는 x인 직선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죠. sin x는 0 근방에서는 막 x다 라고 봐도 된다. 조금 더 욕심내면 여기까지 봐도 된다. 조금 더 욕심내면 여기까지 봐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어렵지 않아요. sin x는 기본적으로 0에서 x랑 똑같고 거기서 선생님 홀수라 했는데 하면 뿔마니까 여기에 플러스 주고 x 딱 준 다음에 뿔마로 3, 5, 7 홀수로 가면 돼요. 근데 이 부분도 끝부분도 필요 없어요. 주로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됩니다. 혹은 뭐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보는 게 다죠. 그래서 어쨌든 근사를 시켰다라는 거 다음으로.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똑같이 우리가 해보죠. 자, 코사인 x도 0 근방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y는 1인 함수랑 똑같거든요. 얘를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확대를 쫙 당겨보면 결국 y는 1이잖아요. 0 근방에서 가까이서 다 확대를 보면 그래서 1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1이란 것은 사실 x의 영승, 그러니까 짝수승이라는 얘기고, 뿔마로 가니까 짝수로 가면 돼요. 코사인은 2팩분의 1의 x의 제곱이고, 뿔마 4팩분의 플러스의 4팩분의 1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6팩분의 1의 x의 6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간다는 얘기니까 코사인 x가 0 근방으로 나오면 그냥 1로 취급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 괜찮죠? 아니면 조금 욕심내면 여기까지 취급해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여기서 그냥 어차피 근방에서 볼 거니까 얘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고, 비슷하게 이제 탄젠트도 가능하고 EX승도 확인이 돼요. EX승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 나오죠. EX승 처리해 보면 한번 해볼게요. EX승 미분해도 계속 같으니까 좋아요. 첫 번째 항은 0팩분에 0집어넣으니까 미분 안 하고 0집어넣으면 1이죠. x의 0승 더하기 1집어넣으면 1팩분의 1의 x의 1승. 2의 x승 미분해봤자 2x승이고 0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렇죠. 더하기 2팩분의 1의 x의 제곱. 느낌 오죠? 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1의 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 게 2x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러가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사인 x를 이렇게 지금 그 뭐죠? 그걸 했잖아요. 급수전개 했는데 이 sin x랑 비교해서 이 x를 만들려 손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말하면 2의 x승 xi는 코사인 x 플러스 i sin x로 표현되거든요. 이게 오일러가 가장 사랑하는 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코사인 x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i sin x를 처리해 보려면 여기다 i를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렴하기 때문에 분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딱 넘어가 버리면은 이에 xi를 집어넣으면은 x 자리에 xi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참고로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i x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EXI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똑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EXI입니다. 라는 게 이제 이게 오일러 공식이죠. 그래서 오일러가 제일 사랑하는 수가 뭐였더라? 2에 2분의 파이 i가 과세 뭐 늘 나오죠 이런 거. 그러면 결국은 x 자리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 i 사인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고, 는 1이죠. 그러니까 i가 되는 거죠. i. 파이를 집어넣나? 파이였을 거예요. 파이. 수의 모든 식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파이를 집어넣죠. 이게 파이 i가 파이를 집어넣죠.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는 0이죠. i 곱하기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얘가 뭐 오일러가 가장 사랑할 수식이다라고 해서 뭐 책 같은데 맨날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이거 맥로린 급수로 사실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돌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초월함수를 이제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제 0 근방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이디어가 29번의 아이디어입니다. 엄청 복잡하거든요, 얘가. 일단 사인 세라가 나오면 얘는 방금 했다시피 급수 전개를 생각하면 0 근방에서 세타가 0 근방에서는 뭐로 취급하면 되냐면, 짝수였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0 근방에서는 y는 x랑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면 세타랑 다 똑같다라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얘는 1로 처리를 해도 돼요. 코사인 세타는 1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근사를 시켜서 실제로 푼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뭐 해운대 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좀 유명한 학교에서는 이런 걸 미리 좀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서 풀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터뷰해 보면
수학 만점, 수학 100점, 100점이라나요? 100점 맞은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해 보면 29번은 의외로 또 이걸로 푼 학생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좀 좋은 기술인데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죠. 교과정 벗어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렇게 풀어보죠. 다른 방법도 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중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이 지금 F세타를 찾기 위해서 요 활골을 쪼개는 거죠. 이렇게 활골. 그래서 F세타부터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골을 찾기 위한 이 넓이는 이 부채꼴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럼 부채꼴은 중심각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 중심각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 이게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원주각이 2세타잖아요. 중심각은 4세타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일단 이영역 넓이를 구할 건데 이영역 넓이는 전체 부채꼴 넓이, 전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이 1이죠. R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 파란 색깔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빼줘야 되죠. 파란색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빼준 게 이 부분이니까 전체 부채꼴에서 파란 색깔인 2분의 1 사인 법칙 씁시다.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세타를 0으로 보낼 거니까 그냥 바로 맥로린 급수 전개로 4세타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비약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빨리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타를 0으로 쫙 줄여버리면 양 끝에는 1대2로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서 쫙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줄어들면은 이 활골 자체가 쫙 작아지면서 0이랑 사실 똑같다는 얘기예요. F세타에서 이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실제로 얘가 두 개 다 날아가니까 얘는 계산해 줄 필요도 없이 0이라는 소리예요. 비약인데 일단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검은 색깔인 활골 부분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울게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어디만 남느냐면 이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F세타는 이 영역이 지금 이 삼각형 넓이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주각과 중심각에서 반원주각이죠. 중심각이 이쪽으로 또 헷갈리네. 이쪽으로 이네. 이쪽으로 잡히니까 180도니까 여기가 90도인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2니까 얘 사인 이렇게 가면 되죠. 사인 고개 돌려가지고 사인 이렇게 되나? 이렇게 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란 색깔 길이가 얘 사인 2세타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근데 테일러 그러니까 맥로린 급수 전개를 해버리면 근사가 사인 2세타는 2세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 이 파란 색깔 길이가 4세타로 봐도 됩니다. 계산 이제 폭을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AQ는 4세타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 이 길이 구해야 되고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약간 비약이 생깁니다. 어쨌든 얘가 쫙 줄인 거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QR을 한번 구해보자면, 이 각이 나오죠. 이 각이 대내각이죠. 대내각 세타랑 2세타 더하니까 요 파란색 각이 3세타거든요. 그러면 어, 음, QR에다가 탄젠트 3세타를 해버리면 QR에 탄젠트 3세타를 해버리면 4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이 탄젠트 3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3세타 분의 사인 3세타고 얘는 바로 근사를 시켜버리면 3세타 분의 코사인 3세타는 1이라 했죠. 맞죠? 1 닮았잖아요. 3세타를 탄젠트 3세타로 보게 되면 내려주게 되면 QR은 3분의 4로 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 극한 다 줄이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QR의 길이는 3분의 4로 봅니다. 이제 왜곡 생기는데 그다음에 AR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AR의 사인 3세타가 좀 써볼게요. AR 길이에다가 사인 3세타를 해버리면 4세타가 되는데 사인 3세타는 근사를 3세타로 볼 수가 있으니까 나눠주면 AR 역시도 그림은 다르게 생겼지만 3분의 4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확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쓰기도 귀찮고. AR 길이가 3분의 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F세타가 나왔어요. F세타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로만 의존이 되는 것이고, F세타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되니까 4세타 곱하기 3분의 4 한 다음에, 맞죠?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3분의 8세타가 F세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F세타 곱하기 F세타는 3분의, 여기다 써놓을게요. 3분의 8의 세타인데 세타가 두 개 있으니까 세타 제곱으로 일단 분모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됐죠? 자, 이제 G세타 찾으러 갈 겁니다. 다 지울게요. 우리 문제 조건에 의해서 UT랑 AB는 서로 평행하다고 표시해놨죠. 평행선이면 동의각이 같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그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G세타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작은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은 서로 무슨 닮음이죠? AA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닮은 비를 쓸 건데,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게 되면 이 UT의 길이도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닮은 비가 결국 2대 A를 만족하거든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의 B가 2대 A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일단 2대 A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B를 이제 또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찾아봐도 요걸 찾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갈 거냐면 이 삼각형의 높이 입장으로 갈 겁니다. 높이. 그럼 이 높이를 찾는 것은 결국은 전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삼각형이니까 이 높이는 바로 나오잖아요. a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의 a잖아요. 그래서 전체 길이를 우리가 표시해주면, 빨간색 표현하면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는, 이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AR이 지금 3분의 4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타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럼 3분의 4의 사인 세타가 빨간색 길인데, 맞죠? 이 빨간색 길이는 3분의 4의 사인 세타인데, 근사 정리를 써버리면 얘는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높이는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B가 2대 A는 높이 빨간 색깔이 3분의 4 세타. 엄청 줄여지죠. 대 실질적인, 이제 좀 지울게요. 그 초록 색깔. 요 길이. 실질적 요 길이는 전체 3분의 4 세타에서 요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이 검 색깔 2분의 루트 3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써보면 높이 b가 3분의 4 세타에서 정삼각형이었던 2분의 루트 3a를 빼주면 그 b가 일정하다라고 되니까 a가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심플해졌죠.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처리해서 a를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g 세타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g 세타라는 것은 정삼각형 넓이로서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g 세타니까 a를 이 지금 비례식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로 처리를 해보면, 일단 내항의 곱은 3분의 4 세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외항의 곱은 이제 분배를 해주면서 3분의 8 세타 마이너스 2가 약분되고 루트 3 a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좌변 넘겨주면 3분의 4 세타 더하기 루트 3에 a가 되는 것이고, 얘가 3분의 8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세타를 푸는 녀석을 이쪽으로 내려주면 A에 대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바로 좀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하면 4분의 루트 3에, 자, 씁니다. 내려준 다음에 제곱을 할게요. 3분의 4 세타 플러스 루트 3의 A
됐죠? 조금 당기고. 됐죠? 분의 3분의 8 세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써서 이거 제곱 주고 세타 제곱 주고 이렇게 써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G 세타가 이렇게 바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계산해 줄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세타 F 세타 분의 G 세타니까 여기다가 세타 F 세타였던 3분의 8 세타 제곱을 바로 밑에다 쓰죠. 즉 F 세타는 생기겠습니다. 4분의 루트 3a 제곱 잠깐 줄여도 되고 얘가 그거고 나누기 3분의 8에 우리가 구했죠. 열심히는 아니지만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보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볼 거냐면 제곱 보내보겠습니다. 세타를 0으로 보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 지금 서로 번분수 형태니까 약분이 서로 됩니다. 세타 제곱이 다 날아가고 3분의 8이 한쪽에 있으니까 한쪽을 3분의 8을 날리면 되죠. 지수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얘는 극한이 써보면 4분의 3 있고 루트 3이 제곱이니까 분모의 3이 되겠죠. 루트 3 제곱은 3이고 분자에 3분의 8이 남는 형국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워졌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계산해보면 4랑 8이 약분되면서 2가 되고 결국은 번분수 처리하면 9분의 2에 서로 만들었습니까?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P고 얘가 Q가 되어서 P 더하기 Q는 11이 답이 돼요. 이렇게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교육과정 위배이기도 하고 뭐 옛날로 따지면 로피탈 정리 같은 건데 약간 이게 지금 뭐 대치동 이런 데서 조금 논란되고 있죠 지금.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이제 큰일인데 하면서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P 더하기 Q는 어쨌든 그 맥로링 급수 전개를 통해 가지고 다항식의 근사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인 세타는 0 근방에서 그냥 세타로 봐도 된다. 사인 2세타는 2세타라고 봐도 된다. 코사인 3세타는 1로 봐도 된다. 라고 해서 1차원까지로 그냥 간단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답은 11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가장 계산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건데, 수능의 기조에 맞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뭐, 우리가 특별히 가치가 있다라거나, 계산 자체가 사실은 산수가 수학의 어떤 부분이지, 그죠? 근데 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해 보시고, 이거는 이제 좀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30번이 이제 좀 푸셔야 되는 부분에 가깝고 29번은 좀 많이 틀렸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오늘 좀 빨리 또 맞춰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